됐으면 좋겠어요. 자, 앞전에 강의를 해드렸는데, 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앞전에 우리 그 낚기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련돼서 강의를 좀 해드립니다. 자, 저번주에 강의를 잠깐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좀, 그 다음에 또 강의가 이어지니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죠? 자, 봅시다. 우리가 봤을 때 테마선 종목의 낙폭과대입니다. 우리가 이 기법이 한 20, 30분 강의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테마선 종목의 낙폭과대. 우리가 봤을 때 낙폭과대라는 거는 연속성이 없어요. 급등률 낙폭과대는. 낙폭과대라는 것 자체는 세력들의 찌꺼기 물량을 가지고 한 번에 소화하고 빠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개별적인 종목의 낙폭과대는 가급적이면 매도를 쳐라. 예를 들어서 KDC 같은 종목이라든가, 분명히 KDC도 낙폭과대 나온다. 제가 분명히 얘기해드렸잖아요. 그지? 그지? 여기 나온다. 매집이다. 물량 처먹었다. 낙폭과대 뒤듬더니까 이건 무조건 사라. 중요한 건 거래량이다. 분명히 얘기해드렸거든요. 그죠? 거래량은 낙폭과대 뒤듬고 있는데 거래가 많이 터져야 된다. 맞죠? 그지? 매집하는 거 눈으로 보시고, 이거 다음날 짱대 양판가 나와야 된다. 혹은 이런 식으로 내가 윗꼬리를 달고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 저번에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죠? 윗꼬리 달고 이런 식으로 빠지거나, 상가가 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이런 식의 자리를 예상할 수가 있다고 해. 왜냐, 낙폭과대 뒤듬고 구간이니까. 이게 장중에 소급되면 다 팔아야 됩니다. 원래 원칙으로는. 그지?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봤을 때 테마선 종목으로 봤었을 때 보는 겁니다. 그죠? 테마선 종목의 낚기 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중요한 건 이렇게 잘 사는데, 과연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우리가 봤었을 때 낚기 관련해가지고, 테마선 매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그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마선 종목 낚기 공략 기법입니다. 매도는 아니고요. 앞에 복습입니다. 간략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적어드렸던 중에 중요한 부분은 테마선 종목 중에 보면은 우리가 볼 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테마라는 종목이 크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뭐 3D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어떤 악재를 맞아가지고 다음날에 한가를 갑니다. 올 한가를 가거나 예를 들어가지고 철수 관련 종목들이 갑자기 수급받다가 올 한가를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테마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이 있겠죠. 그 종목 중에서도 아무 종목 사는 게 아니고 이 장세 흐름에 있어서 급등을 했었던 제일 먼저 시장의 기준이 되는 테마, 그거를 먼저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3D가 무너졌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인 테마는 SMEC가 대장이죠. 물론 시청으로 보면 모아텍, 뭐 그다음 QSI, 그다음 뭐 무슨 프로텍, 뭐 또 좀 딜리, 맥스로텍, 뭐 종목도 되게 많아요. 3D 프린터 관련 종목들이. 하지만 현 시점에서 대장 역할을 해왔던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은 테마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3D 관련 종목 전부 다 한가를 갔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로 뭘 잡으셔야 되냐면 근래 대장 역할을 했던 종목을 먼저 샀습니다. 그게 SMEC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대장 종목들을 제어는 아까 치우고 이거는 대세 하락하는 장세라 만약에 주무시긴 하는데 갑자기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거나 갑자기 그죠?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거나 갑자기 글로벌 시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리아 내주 문제가 또 불거졌거나 어쨌든 우리가 모르는 글로벌 증시 악재 그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주무시긴 한데 개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 합니다. 그 다음날 낙폭과대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 테마다 종목들이 넘어가고 이제 죽을 때까지 낚기는 연속성이 떨어진다. 넘어가고 낙폭과대는 테마선 종목은 낙폭과대는 대장 종목들 들어갈 때 디딤돌구간이 없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장중부터 미리 매수를 한다. 매수하는 시점은 텐텐 매매급부로 들어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테마선 대장 종목들은 항상 종가 관리를 먼저 해주기 때문에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테마선 대장 종목은 이미 2시 전에는 이미 베팅을 해가지고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2시 넘어서는 이 종목 당연히 종가 관리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어가셔서 그 다음날 팔아먹습니다. 밑꼬리 잡아 들고 가는 얘기예요. 그죠? 넘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왔던 종목을 우리가 다음날에 어떻게 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테마선 종목들은 전날에 밑꼬리 또는 매수 기법대로 잡아오셨다면 다음날에 갭 상승할 경우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요?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져야 나머지 밑에 있는 찌꺼기 종목이나 밑에 종목들도 뒤따라가거든. 물론 SMC가 상한가 대장 종목을 샀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이 뭐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SMC라든가 이런 종목이 만약에 3D 관련 종목 중에 대장 종목이 SMC니까 인마가 상한가를 못 가더라도 다른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SMC라는 종목은 부대장 역할로 2등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대장 종목을 사가지고 두고 두게 되면 그 종목은 아침 일찍 수급을 받아서 합니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음날에 종목이 뒤따라가고 다른 테마 종목이 뒤따라가거든. 좋은 예로 보겠습니다. 물론 지나갔던 근래 봤을 때 오래 봤었을 때 테마선 종목들은 거의 없었으니까 테마선 종목 해봐야 우리가 봤을 때 그 엑스테스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근래에 들어왔던 종목들 급등주 종목 중에 엑스테스 개근래 됐다 그지? 다시 떨어집니다. 처음에 주가 급등했을 때 다시 떨어지죠. 올라왔을 때는 이 정도로 올리는데 떨어질 때는 그냥 흘러내려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손절 안 한 사람들은 끝장입니다. 그죠? 계속 들고 있을수록 손실이죠. 중요한 종목, 이 종목도 낙폭과대가 요 자리에 나왔어요. 물론 이제 이 종목도 그 종목은 매봤다고 보기엔 어렵고 그때도 저번에 엑스텍스 중공미 소급 들어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 엑스텍스 그룹 관련 종목의 대장은 엑스텍스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엑스텍스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켜봤어야 되는 시점이었거든. 그러니까 매수는 못했죠. 엑스텍스 관련 종목 다음날에 대장 종목을 밑꼬리를 공략 또는 매수기법 때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날에 갭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사가지고 들고 가야 됐는데 맞죠 그죠? 전날 잡고 둔다고 했는데 그날 대장했던 엑스텍스 관련 종목은 전날에 뭘 했느냐 요날에 하한가를 갔었죠. 하한가에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요. 하한가에도 잔량을 하한가에서 자꾸 풀었다가 닫았다가 풀었다가 닫았다가 이래버리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한가에서 하한가 가놓고 잔량을 180만 주 200만 주 쌓아놨는데 굳이 그런 200만 주 되는 하한가 잔량을 사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하한가에 잔량이 200만 주 있는데 그거를 당장 하한가에 지금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밀어주면 다음날 삽시다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 대장 엑스텍스 그룹 관련 종목 엑스텍스가 대장 역할을 했는데 엑스텍스 중공업이라는 종목이 갑자기 공가 터지면서 시간에 상한가를 가고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 엑스텍스 관련 종목이 다음에 갭이 붙는 형태가 돼버리더라고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종목도 그 전날 밑꼬리를 사가지고 들고 돌았다면 상당히 좋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번 공략할 가능성이 되게 높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 물량 처먹고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줬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밑거리를 달고 아이씨 이렇게 안 되겠다. 예를 들어가지고 밑거리를 달고 예를 들어가지고 아따 참 다시 한간 물량 완전 처먹고 이런 식으로 됐다면 딱 지압 보고요 그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됐다면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사볼만 하잖아요. 밑꼬리 공략을 해가지고 들어가 볼만 하거든요. 물량을 한가지 처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분명히 샀어야 되고 그지? 왜냐? 테마선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죠? 미리 사가지고 들고 들어와야지만 다음날에 상가를 노릴 수가 있다. 적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글로벌 증시에 큰 하락세 없으면 하락세가 있으면은 그냥 먹고 나옵니다. 몇 프로? 한 12% 먹고 나와요. 적당하게. 상가 가든가 말든가 체압 보고 먹고 나옵니다. 이게 개별적인 종목이죠. 이게 개별적인 종목이 아닙니까? 그죠? 개별적 종목들은 많이 무봐야 10에서 15%니까 그 정도 먹고 매도치고 나오는 게 맞고 근데 테마선 대장 종목들은 우리가 볼 때 12% 정도 먹고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장세 안 좋을 때니까. 반대로 장세 좋으면 상한가로 옵니다. 나중에도 설명드릴게요. 역시 기준선으로 봤었을 때 텐텐 매매 기법이나 요즘 추세라면 하가 낮게라도 시세 흐름이 나온다. 무슨 말입니까? 그때 우리가 이 강의를 해드렸을 때 점한 합폭가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점한 합폭가대가 많이 나왔으니까 점한 합폭가라도 나올 수 있으니 점한 합폭가라도 수익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전날에 봤었을 때 테마선 종목들이 방금 보시면 엑스텍스 그룹 종목처럼 한가 갔다가 밑거리 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보셨다시피 싸이 관련 종목들 그죠? 우리가 저번에 봤지만 오로라 종목들 대장 종목이 오로라잖아요. 저번에 강의 해줬을 때 오로라가 그때 그랬어. 점화 갔었잖아. 이게 대장 종목이 오산 갔다가 점화 갔거든요. 이날 그죠? 그리고 이 종목이 오로라 종목이 수급 받기 시작하면서 싸이 관련 종목 이스타코 DI도 다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싸이 관련 종목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때 그 당시에는 오로라가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오산 가고 점화를 가더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한가 납법가래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겠죠? 그죠? 이거 다 넘어갑니다. 미리 전날에 매집애가 사가 들고 온다. 그지? 시세 흐름은 오전
장중, 오후 어느 때라도 강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매우 높다. 왜냐? 테마선 대장 종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라는 거는 테마선 대장이 상한가에 가거나 시세흐름이 나와줘야 아쉬운 대로 나머지 사람들이 다른 종목에 넣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 가야 뒤따라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대우에이를 상한가 가니까 뒤따라 철도 관련주면 급등하잖아. 오늘도 보니까 갑자기 만약에 오늘 장중에 썰어져 상한가 없으면 전부 뭐 다물, 링네트 이런 거 다 급등하겠지. 당연한 논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테마선 그 기준의 종목으로 봤을 때 그 기준의 대장 종목질을 하는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져와야 아쉬운 대로 다른 종목에서 사잖아요. 그런 것다시피 낙폭과대는 어느 정도 대장 종목들이 물량을 처먹여 놨기 때문에 매집해놓고 놨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져야 밑에 종목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 문을 닫아놔야지만 아쉬운 대로 밑에 종목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종목이라도 잡을 거 아니야. 그걸 노리고 테마선 대장 종목들은 우리가 볼 때 상한가를 가져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한가를 갑니다. 가고 뭐 풀리든가 어쨌든 뭐 오전 풀리든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든가 그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놨듯이 테마선 대장 종목은 오전에 가도 되고 장중에 가도 오후에 가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전날에 믿고 사가 들고 와서 일단 우리가 볼 때 15%에서 20% 정도 매도 치고 묶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상단부에서 매도 치고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TX 이 종목도 이런 거예요. 요날 사가지고 들고 돌아왔잖아요. 만약에 이날 샀다 칩시다. 그러니까 이 종목 사가지고 상한가를 묶고 그 다음날에 상단부에서 매도 치고 나오는 거예요. 이날에 상단부에서 그냥 그대로 매도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날에 매도 치고 그대로 나와요. 아침에 몇 프로 갭 뜨냐? 아침에 11.55예요. 아침에 11% 갭 뜹니다. 무조건 동시에 다 팔아야 돼. 상한가 안 가거든요. 투상 안 갑니다. 이거 투상 노리는 사람 별로 이상한 거야. 낙폭과대 디딤돌 구간에서 낙기가 나오는 자리에 세력들이 투상을 만들어줄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사람은 터치라고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종목도 아침에 벌써 11%구나. 이거는 낙폭과대 자리니까 연소성이 떨어지네. 그런 거 알면 매도 치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추세 이탈이거든. 들어가면 안 되죠. 죽어버리잖아. 지나왔던 걸 누가 알아? 내가 똑같이 얘기거든요. 지나왔던 거 누가 못해. KDC도 그랬어요. 내가 우리 회원들 그랬거든. KDC도 그랬어. 이거는 개인 종목이니까 테마선 종목 아닙니다. KDC도 요날에 그냥 아침에 팔고 나오라 했어요. 3,200원까지 이날 3,000원이었거든요. 3,200원대 다 팔고 나오라 했어요. 그때 3,200원이 10%거든요. 10%권 이상이었어요. 상단부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3,200원 이상 다 팔고 나오세요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봅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KDC. 맞잖아요, 그지? 안 봅니다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다시피 납기 대장 종목은 다른 납기와는 틀려서 어떻게 간다? 기억해 둡니다. 1박 2일 코스로 갑니다. 꼭 기억을 해두세요. 1박 2일 코스로 간다.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내일 더 갑니다.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알겠습니까? 낙폭과대 대장, 우리가 볼 때 테마의 대장 종목은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틀을 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테마성 대장 종목의 납기는 다른 테마가 틀려서 몇 프로 주냐? 보통 잘 드시면 30% 딱 먹고 나와요. 정말로. 밑거래 공략해가지고 한 5에서 한 7% 정도 수익권에서 홀딩 하거든? 그래가지고 다음날 상한가 묶고, 플러스 15% 드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다음날에 상단부까지 수익을 끌고 가게 되면은, 이거 창 합쳐버리면 몇 프로? 30% 나와요. 한 종목에 30% 나와. 밑거래 공략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 묶고, 그 다음날 상단부에서 팔고 나오면, 끝이에요. 안 봐,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놔야지만 아쉬운데 테마선 대장 후발 종목이 뒤따라오거든. 기준선이 단기 11일 이평선이나 하가에서 매수하기 때문에 최소 뭐래도 한 파동 이상은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테마선 대장 종목들 우리가 한 파동은 15% 얘기해드렸습니다. 11이평을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종목 종가 고가로 끝나거나 그 다음날에 개입부터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하한가가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 당일날에 시세를 더 줍니다. 그죠? 시세 흐름을 하한가에서 풀려버리면 25%인가 줘요. 25%까지 줬다가 윗거다가 빠지고 다시 그 다음에 하루 더 갑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때 XTX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했었으니까 XTX 조선해양인가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종목이 만약에 그 테마선 대장이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래 점 하나 갔었어요.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루 더 주고 빠진다고. 이런 식으로 하루 더 주고 점 하나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루 더 주고 다음날 시세 주고 한 번 더 주고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때도 그 당시에 봤을 때 오로라라는 종목 우리가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오로라 다시 사야 됩니다. 아, 이게 다시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 줬던 종목이잖아요. 연날 묵고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한 번 더 줍니다. 상가 가버렸죠. 아, 이걸 다시 한 번 더 샀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공략 못해서 그 다음날 공략했죠. 다시 눌림 먹었을 때 다시 더 가이소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목 이렇게 먹고 나왔죠. 14,000원까지. 맞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종목 이렇게 먹었냐? 그 다음날에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동종목 또한 전고점 돌파 가능합니다. 아점 돌파 가능하니까 이 종목도 그때부터 기법이 바뀌었죠. 요때 상가 찍고 요거 상가 생각하고 요때 사십시오 라가 전고점 요거 보고 공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지? 전고점 돌파하고 전고점 돌파했네. 그래 우리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 다음 안 보죠. 안 보잖아. 안 가잖아. 그지? 딱 작업치는 형태가 그것도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즉 시세 흐름은 두 파동으로 보시고 가급적 적은 금액으로 추가 상승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파동이 몇 프로예요? 자, 한 파동이 몇 프로예요? 자, 즉 시세 흐름은 두 파동으로 보시고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추가 시세 흐름을 노리려 했습니다. 자, 한 파동이 몇 프로예요? 15%죠. 두 파동은 얼마예요? 30%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놨죠. 낙폭과대 대장 종목은 30%를 먹습니다. 25에서 30%. 25에서 30%를 딱 먹고 나옵니다. 어떻게? 하루 그 전날 사가지고 다음날에 파는 거. 그래서 이틀 동안에 30%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낙기 대장 종목이에요. 여기서 테마선 종목이 잘 안 나오니까. 그지? 낙기는 연소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적어놨어요. 대장주를 어느 정도 드셨다면 재빨리 후발 종목들을 노리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대장 종목들을 놓치셨다면 대장 종목을 놓으셨다면 재빨리 후발 종목을 하거나 아니면 대장 종목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테마다 대장 종목들은 치고 빠지는 거예요. 한 8% 먹고 치고 빠지고 대장 종목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지? 그죠? 왜냐하면 대장주 종목은 아까도 말씀드린 테마다 대장 종목은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후발 종목들 쪽으로 시세 흐름이 이어지겠죠. 그지? 그리고 후발 종목도 윗꼬다고 빠질 때 대장 종목은 그냥 상한가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폭과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낙폭과대에 물렸으면은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리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일 만약에 3D 관련 종목이 전부 하한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SMC 만약에 물리셨던 분들이라든가 예를 들어 매도를 못 쳤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날에 한가 맞으면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하셔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최도 손실을 안 보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낙폭과대 대장 종목은 1박 2일 코스로 가면서 30%를 준다. 꼭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매도는 언제 치느냐? 상한가 드시고 그 다음날에 상단부에서 매도를 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죠? 오늘은 낙폭과대 한 20분 강의했나? 딱 21분 강의했네. 녹화 끝내겠습니다. 녹화 끝.